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일단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물타기를 잘해야 되고요. 손절을 잘해야 되고요. 언제 익절을 할지 익절을 최대화해야 돼요.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변동성 위주로 가지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하나라도 아예 없으면 수익률 방어가 안 되거든요. 해리스랑 트럼프랑 이제 토론회 직후에 어떤 종목을 편입을 했냐면 에코프로모티를 편입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일단은 그 당일날 신재생이 급등을 했어요. SK 이터닉스가 상한가를 갔죠. 근데 뭐 그렇게 상따는 사실 잘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재생으로 앞으로 당분간은 갈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과 큰 정책상의 차이점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민주당 정당 대회에서 공개된 해리스의 정책이나 공약 등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게 ARA 정책을 유지한다라는 거거든요. 이 ARA에 관련된 리스크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컸어요. 2차 전지주들한테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ARA가 유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유리합니다. 신재생 에너지한테는 가장 유리하게 돼요. 신재생의 우리나라 셀 업체, 소재 업체 할 것 없이 다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대장으로 치고 나갔던 게 이제 SK 이터닉스인데 SK 이터닉스 같은 경우에 약간 물량 이슈가 있어요. 무중도 있었고 그나마 신재생 중에서 덜 오른 걸로 들어간 게 이제 에코프로 머티인 거죠. 에코프로 머티도 얘가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바람에 블록들이 있어서 급락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블록들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는 상쇄하고 정책적인 모멘텀이 이제 SK 이터닉스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일단 SK 이터닉스도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들어갔던 물량은 제가 다 정리는 했습니다. 수익을 내고 나온 거죠. 2차 토론회를 원래는 뭐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트럼프가 거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할지 안 할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11월이 대선이고 어느 정도 윤곽이 이제 드러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해리스 쪽으로 많이 기운 상황에서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대선 직전까지 신재생 쪽의 트레이드, 그러니까 이른바 해리스 트레이드라고 하죠. 해리스 트레이드가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IRA 법안이 유지될 경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분간은 신재생 쪽을 이걸 장기로 가져갈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당선이 되고 나면 또 이제 세론이 나와서 급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단기적으로 5% 정도 수익을 내고 신재생 에너지 쪽은 뭐 4848 이렇게 하는 전략을 쓸 거고요. 오늘은 9월 12일 목요일이에요. 내일 하루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로 들어가는데 어저께 이제 잭슨 황이 포럼에서 블랙웰의 수요가 굉장히 충분하고 우린 너무 바쁘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지난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도 얘기가 나왔었던 건데 정부 쪽에 납품을 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우디로 납품을 하는 거는 미국 정부가 이제 허가를 해준 거죠. 그러면서 지금 엔비디아가 어제 밤에 8% 정도 뛰었고 2차 전지랑 반도체 쪽이거든요. YC가 지금 25% 오르고 있고 오킨스 전자가 21%, 네오셈 막 엑시콘 14 그동안 정말 많이 빠졌었던 애들이 지금 다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시면 YC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세요. 이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빠졌다가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지금 YC를 들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번 봐야겠긴 했는데 지금 여기 밑꼬리가 달렸거든요. 밑꼬리가 달렸다는 얘기는 이제 저가에서 매수하는 세력들도 많다는 얘기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TSMC만으로는 물량이 부족하다. 다른 한 곳에 더 매주를 줄 걸 생각하고 있다.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오킨스 전자 같은 거는 좀 윗꼬리가 달렸네요. 지금 제가 봤더니 YC를 보면 YC는 사실은 삼성하고 관련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그 얘기에 이제 YC 같은 애들이 오르는 거죠. 지금 91만을 팔고 있고 87만을 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 지금 8%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장대 양봉이죠. 네, 여기는 밑꼬리도 안 들고 윗꼬리도 안 들고 이렇게 지금 추세를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를 누가 사나 봤더니 182만 주나 사고 있죠. 이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사는 거거든요. 지금 모건 스탠리가 사고 있고 JP 모건도 사고 있고 시티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만 이렇게 반등을 했다고 해가지고 반도체가 막 다 돌아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오늘 하이닉스의 외국인들 들어오는 물량만 봐서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팔자보다 사자가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닉스는 제가 봤을 때 차트상 돌리는 차트거든요. 얘가 8월 초에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할 때도 지금 보면 5거래일 연속 상승한 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요까지는 그래도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오르는 게 이제 하이닉스랑 뭐 이런 반도체들이 오르니까 지수 지금 1.6% 정도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당장 따라 붙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한 번 더 봐야 되니까. 그리고 사실 오늘 젠슨 왕이 얘기를 했던 게 새로운 얘기는 아니고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이미 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이제 환기를 시키면서 강한 어조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어썸 포트를 보면 어썸 포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반도체가 없기 때문에 뭐 오늘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진 않은데 그래도 지금 블루엠텍이 12%, 네, 그리고 지금 인탑스가 오르고 있거든요. 인탑스 되게 많이 기다렸던 종목인데 제가 어저께 물 탈까 말까 되게 고민하다가 결국엔 안 탔어요.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가지고 지금 오늘 5% 정도 오르잖아요. 거래량도 많이 실리고 있고. 그래서 인탑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조금씩 정리를 좀 하고 있는 이유가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요. 주가가 이렇게 올랐을 때 얘네가 던지는 거죠. 일단 5% 정도 오르면 인탑스 같은 애들은 추가 상승이 좀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일단은 물량을 조금 정리를 할 거고, 이제 어저께 들어간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아침에 일부를 이제 수익을 내고 팔았고, 지금 보면은 매도랑 매수 거의 유사하잖아요. 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잘 가고 있는 게 아모레퍼시픽이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은 파는 애는 없어요. 진짜 사는 애들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차트를 봐도 저점이기 때문에 계속 가져갈 생각이고, 어저께 신한지주 급락이 나와가지고 오늘 조금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오늘만 하더라도 지금 물론 이제 팔자도 있지만 시티나 이제 메릴린치 쪽에서는 지금 신한지주를 사고 있거든요. 얘도 일부 조금 이런 때는 추가 매수를 해야 돼요. 어저께 제가 추매를 하려고 해도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오늘 제가 GLS 리테일을 팔고 비슷한 수준에서 수익을 내고 한국전력을 다시 들어갔어요. 한국전력을 들어간 이유는 지금 보면 한국전력도 팔자보다는 사자가 훨씬 더 많죠. 오늘은 9월 13일이고요. 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이제 추석 연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 마지막인 거죠. 지금 현재 수익률을 보면 지금 에코프로모티가 4.8%, 아모레퍼시픽이 2.6%. 사실 아모레가 오늘 거의 5% 넘게 있는데 지금 아모레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아모레가 지금 2.9%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추매를 했습니다. 아모레는 사실 어제 수익률이 한 7% 정도 됐었는데 팔 수도 있었는데 안 팔았어요. 그리고 GS 리테일이 1%, 우리 인탑스가 소폭 상승 중이고 지금 제일 수익률을 방어하고 있는 게 신한지주거든요.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급락했었다고 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이제 추매를 했거든요. 어제도 사실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77만 원 정도? 네, 지금 비중이 되게 높죠. 네, 오늘 보면 금융주들이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일제히 다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또 지금 현재 사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만약에 어제 신한지주를 추매를 안 했다. 그러니까 물타기를 안 했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아직까지 플러스권으로 회복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일단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물타기를 잘해야 되고요. 손절을 잘해야 되고요. 언제 익절을 할지 익절을 최대화해야 돼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한미반도체 SK 하이닉스 8% 정도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제 본 계좌에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익 실현을 일부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수익 확정이 안 되는 거죠. 오늘도 지금 제가 신한지주를 물량을 덜 거예요. 손해를 거의 안 보는 선에서. 왜냐? 지금 신한지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외국인이 사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 3% 정도 상승하는 게 얘한테는 큰 상승이에요. 이 금융주는 잘 안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이 인탑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량을 지금 일부를 덜어내고 오늘 저가에 추가로 또 매수를 한 거예요. 인탑스도 물량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줄어든 거거든요. 비중 조절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 제가 익절을 할 거는 에코프로
머티예요. 이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또 팔고 있잖아요. 얘는 맨날 외국인이 하는 애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를 들어간 이유는 해리스 수혜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리스 수혜주가 당분간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해리스가 이제 토론을 워낙 잘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좀 제가 선택한 거는 약간 변동성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 머티가 어제도 일부 수익을 내고 나왔고 또 들어갔거든요. 얘는 4848을 잘해야 되는 애예요. 변동성이 너무 커요. 지금 벌써 6% 정도 오르고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는 좀 떨어졌었어요. 지금 수익률이 4%고 제가 어제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수익률이 6%가 넘어가는데 일단 얘는 일부 익절을 하고 떨어지면 또 들어가는 전략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나머지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저변동성. 제가 강조드리지만 변동성이 큰 거, 에코프로 머티 같은 거, 인텁스 같은 거 얘네들도 있지만 한국전력이라든지 뭐 GS 리테일이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은 얘도 그냥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트폴리오 구성을 저변동성 위주로 가지만 또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하나라도 아예 없으면 수익률 방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아이들도 좀 에코프로 머티 같은 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제가 에코프로 머티를 먼저 익절을 할 예정이고 신한지주의 비중을 축소할 예정이에요. 지금 수익률 다시 이제 0.1% 수준으로 돌아왔죠. 거의 이제 비슷한 수익률이 맞춰진 거예요. 물량을 좀 덜어낼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지면 또 들어가면 되니까요. 신한지주는 이런 애들 근데 지금 포트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한 번 떨어지면 포트를 아예 망가뜨리기 때문에 비중만 축소하는 거지 신한지주에 대한 뷰가 변해서 얘를 줄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 레터에 썼던 게 이게 인탑스 넥스트예요. 인탑스는 삼성 보픽 관련돼가지고 수혜주로 그걸로 수익을 냈는데 원래는 추석 전에 나온다고 했었어요. 보핏이. 근데 약간 사양 정도만 살짝 공개가 되고 공개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인탑스는 많이 수익을 냈으니까 그 다음으로 본 게 제가 PNX 미케닉스인데 이 PNX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는 재활 로봇이에요. 재활 로봇. 원래는 제가 주목했던 게 협동 로봇 쪽이거든요.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거는 사람과 협동하는 로봇인 거고 이 웨어러블 로봇은 이제 입는 거죠. PNX 미케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봇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걸음을 못 걷는 분들을 위한 어떤 보조 역할을 해주는 그런 로봇이에요. 워크봇이라는 게. 그래서 뭐 고관절, 실관절, 족관절 세 가지 조인트 훈련이 가능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 제가 사실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흑자 기업이라는 거예요. 인탑스도 일단은 자본력이 탄탄하기 때문에 제가 투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PNX 미케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흑자로 되고 해외에도 수출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제품 효과도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PNX 미케닉스의 제품별 매출 추이민 전망을 보면 지금 여기 계속 매출이 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는 실적이 굉장히 좋다. 근데 한 가지 우려되는 거는 오버행 이슈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지금 7월 31일에 상장을 한 상장 새내기 주거든요. 공모가가 이제 22,0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14,000원 수준으로 떨어져 반토막이 난 거예요. 가격적인 메리트도 충분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를 지금 들어가려고 했는데 기관 외국인이 양매도를 쳐서 제가 안 들어갔는데 지금 보니까 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지금 장 막판이죠. 언제 들어왔냐면 2시부터 들어왔네요. 2시부터 수급이 들어와서 이걸 싹 다 올렸습니다. 사실 이런 새내기주들이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장중 내내 매도를 하다가 장 막판에 끌어올린 거죠. 이거를 단기로 볼 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저는 로봇 이슈는 이제 꾸준히 갈 수 있는 섹터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 일상 속안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특히 이런 PNS, BKNS 같은 것들은 정말 우리 환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고 흑자를 내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오늘은 제가 매수는 실패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서 이 종목은 제가 기회가 있을 때 적절한 시점이다 라고 할 때는 어썸포트에 편입을 할 예정입니다.